채찍은 쓰리거든. 그래서 고통이 더 심하지. 라고 그들은 말하곤 했다. 물론 채찍이 몽둥이보다 더 고통스럽다. 채찍은 더 강하게 살갗을 자극하고 신경을 건드림으로써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치를 떨게 만들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얼마 전만 해도 사람을 채찍으로 때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드 사드 후작과 브린빌리에르 부인을 회상하며 흡족해하던 귀족들이 있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러한 만족에는 귀족들을 매료시키는 뭔가가 있기도 했겠지만 일말의 고통도 있었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세상에는 피에 굶주린 호랑이처럼 냉혹한 사람도 있긴 하다. 채찍으로 때리는 권세에 한번 맞들인 사람. 하느님에 의해 자신과 같이 인간으로 창조된 형제들의 육체와 피, 영혼을 지배하고 더할 수 없는 모욕으로 그들을 멸시할 수 있는 권력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자체에 도취하게 된다. 포악함은 습관이 된다. 이것은 차차 발전하여 마침내는 병이 된다. 나는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 해도 이러한 타성 때문에 짐승처럼 우매해지고 광포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름지기 피와 권세는 인간을 눈멀게 하는 법이다. 거만과 방종이 심해지고 급기야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현상도 달콤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폭군 앞에서 인권과 시민권은 박탈되고 인간으로서의 가치 회복과 소생의 가능성은 거의 사라지고 만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횡의 가능성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권력이란 마약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무관심한 사회는 이미 그 기초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말해서 타인을 때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 비리의 하나이며 사회에 내재하는 모든 문명적인 싹과 모든 시도들을 제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사회 붕괴의 필연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근거인 것이다. 얼마 전에 이처럼 전제적이고 포악한 체형을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추상적으로 책 속에서만 언급되는 정도이다.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조차도 자신의 마음속에서 독재에 대한 유혹을 뿌리 뽑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모든 공장주, 청부업자는 자신의 노동자가 혹은 그 가족 모두가 오직 자신들에게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극적인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한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인간은 타고난 천성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으며 피를 통해 물려받은, 말하자면 모유를 통해 전해진 것을 쉽게 극복할 수 없다. 그렇게 신속한 변화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물려받은 원죄를 인식하기는 매우 어렵다. 여기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니다. 안녕하세요. 채훈입니다. 오늘의 문장은 도스토옙스키의 죽음의 집의 기록에서 가져왔습니다. 알려져 있다시피 이 소설은 시베리아 유영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자전적 소설입니다. 니콜라이 1세 치하 당시에 급진적 사상을 지닌 사람들과 지하 조직 활동을 하다가 밀고를 당한 경험이 있죠. 그 후 감옥에 수감되어서 1850년부터 1854년까지 말만 들어도 무서운 시베리아 유영지에서 감옥과 유영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시기의 경험을 기반으로 쓴 소설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계기로 이 소설을 다시 읽게 됐는데요. 도스토옙스키가 기술하고 있는 감옥 속의 풍경과 인간 군상들의 심리를 읽다 보니 그가 묘사한 감옥, 즉 살아있으나 죽은 집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를 지은 감옥 속 인간들과 나는 무엇이 다를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죽음의 집의 기록은 단순히 죄인들을 다룬다기보다는 인간의 심리와 본성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고찰과 질문들을 던지고 있죠. 물론 그런 와중에 성광처럼 지나가는 영적인 순간이라든가 숭고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을 도스토옙스키는 놓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부분에서는 감옥의 체형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폭력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죠. 자신이 타인에 대해서 절대적 우위에 있다는 생각, 타인의 생살 여탈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이 끔찍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폭력은 자기 존재의 힘을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타자의 고통을 대가로 얻는 쾌감과 만족, 이보다 더한 자기 기만, 이보다 더한 지독하고도 끔찍한 병이 있을까요? 문제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채찍과 몽둥이질보다 더한 일상적 폭력이 만연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모두들 화가 나 있는 것 같죠? 한 놈만 걸려라 라는 마음으로 화가 잔뜩 나서는 엉뚱한 곳에 자신의 분노를 배설하면서 가까스로 자기 존재를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내내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알지 않으려고 하는 사이에 우리 자신도 이 촘촘한 폭력의 사슬 속에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적어도 폭력의 방관자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문장으로 오겠습니다.